자, 2015년도 4회 기능사, 공정행동 기능사 대비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전기는 지금 끝났고, 게스트 퇴장했습니까? 자, 전기는 끝났고, 이제, 배관 작업 해볼 건데, 배관 작업 하기 전에 제가 못 보여드린 사진이 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번 5회차 때 나오는, 전기, 시퀀스 작업할 때,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가지고 2구 스위치 박스랑 그리고 1구 스위치 박스 그리고 마그네트 MC 소켓인데 MC 소켓이랑 THR 소켓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같이 쓴다는 거예요. 같이 두 개 다 겸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요게 TB1, TB2 자 보시면은 TB1, TB2 요 단자대죠. 그 다음에 램프 스위치죠. 요게 두 개가 램프 스위치고, 요 녀석이 인칭입니다. 인칭. 인칭은 그냥 푸시 버튼이에요. 누르기만 하고 램프는 안 들어오고, 요거는 램프도 들어오고 누를 수도 있고, 그래 스타트 스탑 버튼 다 되는 거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전선, 빨간 선은 주전원, 파란 선은 그 나머지 이제 보조 회로들. 요거는 호밍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선 정리하는 건데, 뭐 그냥 대충 묶으시면 돼요. 뭐 묶는 법 제가 알기는 아는데 뭐 그렇게 묶어도 되고, 대충 그냥 우리 짜매는 거 있잖아요. 짜매도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마그네트예요. 마그네트 소켓인데, MC 소켓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 홈이 있단 말이에요. 홈. 요 홈이 항상 밑으로 가야 됩니다. 밑으로. 항상 홈이 밑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항상 홈이 위로 갔다는 거는 이 소켓이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접점이 아래 위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컨 작업 잘 해놓고 오작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홈은 항상 밑으로 되셔야 되고 짜매면 됩니다. 짜매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소켓 같은 경우 2구 소켓이랑 1구 소켓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면이 있어요. 기구배 지도에 보면 떨어져 있는 그 도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 도면 그 구성도 상에서 요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가운데 양갈래로. 근데 이분은 작업을 조금 힘들게 예쁘게 하시긴 하셨는데, 요 소켓이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소켓이 위로 가고 밑으로 조금 더 가고, 그리고 요거 빨간 선이 이렇게 돌아갔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요 TB1이 밑에 있고요. 지금 이 도면은. 그리고 TB2가 위에 있어요. 요럴 때는 이쪽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B1이 위에 있고 TB2가 밑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냥 밑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지나가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지나간 거고, 그래도 이게 제가 오늘 찍은 그 사진 중에는 제일 A급이에요. A급. 그래서 교육용으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인칭 스위치, 요게 그린 램프 달린 램프 스위치, 요게 레드 램프 달린 스위치고, 램프 스위치고. 자,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한 주의사항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관 작업인데, 동관 작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밴딩 나왔더라고요. 투밴딩 이렇게 나왔는데, 투밴딩의 큰 뭐 특징이라고 하면 어차피 그 동관 작업은 크게 설명할 게 없는 게 원밴딩 아니면 투밴딩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뭐 언제까지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일단 개정을 시키고, 후내년에는 문제를 바꾼다는 지금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변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릴 거고, 현재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 내접과 외접입니다. 내접과 외접. 내접, 외접 방향 바뀌어버리면은 당연히 탈락해서 집에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도면 같은 경우, 이 도면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나왔던 도면 아닙니다. 그 전에 나왔던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 왼쪽 부분, A 부분이 내접이 돼요. 요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외접입니다. 이 바깥쪽에 용접이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멍을 65, 45에 뚫어 놓고 짧은 쪽이 내접이고 긴 쪽이 외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도면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오셔서, 자, 요 밑에 녀석이 여기 왼쪽에 강관이 되겠죠. 강관. 그래서 보시면은 B가 작품을 세워놓고 봤을 때, 자, 도면 제대로 보세요. 웬만하면 강의 들으실 때는 도면 제가 첨부해둔 거 뽑아서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도면상에서 보셨을 때 외접이 요렇게 되죠. 도면상에서는 살짝 요렇게 돼 있나요? 도면상에서 살짝 내가 각도를
이렇게 놔두면 비슷한가? 그래서 어떻게 요 바깥쪽 내가 정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정면이 외접이 되는 거예요. 외접. 그리고 요 정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렇게 요쪽으로 돌리면은 오른쪽이 외접이 되겠죠. 오른쪽. 그리고 긴 쪽이 외접이 되는 거고 짧은 쪽이 내접이 되는 거고 그 이 도면대로 작업을 한 당연히 그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내접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그래서 정면에 요런 식으로 정면을 놓고 봤을 때는 왼쪽이 내접이 되고 오른쪽이 외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태까지 출제된 문제에서 내접 외접 방향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면에 강관을 정면에 딱 세워놓고 봤을 때 오른쪽이 외접이 되고 왼쪽이 내접이 되고 그리고 정면으로 세워놨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는 방향이 외접이 되고 반대 방향 뒷방향이 내접이 되고 그런 거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면 보고 몇 번씩 확인하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강관 같은 경우는 철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죠. 그리고 여기 강관에 동관을 넣은 상태 이 드릴링 한 건데 드릴링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강관 같은 경우 용접봉이 철 용접봉을 사용하고 여기 보이시는 T자 강관에다가 동관 끼운 거 요게 드릴링 머신으로 구멍을 뚫은 상태겠죠. 그 뚫어서 쑥 집어넣고 이 부분은 항동납으로 합니다. 항동납댐 그리고 항동댐이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동관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은납댐. 그래서 총 용접봉이 3개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철 용접봉, 얘는 강관과 강관을 용접할 때, 그리고 항동 용접봉은 강관과 동관, 2종 용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관 같은 경우는 은납봉으로 이렇게 3가지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드릴링 몇 mm로 뚫습니까? 13mm로 뚫습니다. 맞습니다. 12mm 해버리면 딱 걸려버리고요. 13mm로 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요 위로 쭉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분기관 있죠. 분기관. 요게 분기관. 요 분기관이에요. 분기관을 위에서 본 모양. 위에. 자, B라고 표시되어 있죠. B. 그 B 부분, B 방향 부분도 그래서 작품을 요렇게 놨을 때 자, 작품을 카메라 어디가 제일 잘 나오냐? 이렇게 놨을 때 분기관을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수직으로 세워라. 수직으로 세워란 뜻이에요. 그럼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기 180도 밴딩이 2번이라고 해서 2밴딩이라고 해요. 근데 밴딩 한 번 한 거 있죠. 한 번 요거 요런 작품 밴딩 여기 꺾은 게 한 번인 거 요게 원밴딩이라고 하는데 원밴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여기 한 번 꺾었기 때문에 원밴딩이에요. 원밴딩은 분기관이 어떻게 눕혀져 있죠. 눕혀져 있어요. 요게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투밴딩 자 요 투밴딩은 어때? 투밴딩은 분기관이 세워져 있죠. 요 세워진 면을 위에서 봤기 때문에 도면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표시를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원밴딩 도면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원밴딩 도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전기고 원밴딩 자, 요게 원밴딩이네요. 자, 원밴딩 같은 경우는 B 방향 부분도가 어떻게 자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게 차이가 보이시죠? 요거를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도면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 녀석 자, 요 부분 방향 부분도 하고 요 방향 부분도 하고 어떻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작업을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도면 안 보고 막 하다 보면 세워야 되는데 눕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4회 때 현재 출제된 문제는 분기관이 딱 세워져 있어요. 투밴딩이니까 그거 아시고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여기 2분의 1 부분 있죠. 위쪽 부분 2분의 1 부분을 절단해 가지고 플레어링 그리고 모세과 합관까지 싹 다 작업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강관을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나머지 남는 2분의 1 동관을 쭉 밀어 넣어요. 쭉 밀어 놓고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내접 외접 하시고 그 다음 항동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 후에 밴딩을 하시고
뭐 그 후에 요거 줄로 작업해서 구멍을 먼저 뚫어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뭐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돼요. 처음에 이제 내접 외접을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작업 2분의 1 위에 거 플레어링 작업 끝나고 모세관 작업 끝나고 강관을 뚫었단 말이죠. 강관을 뚫고 나서 내접 외접을 하는데, 내접 외접 방향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여기서 긴 쪽이 외접이고 짧은 쪽이 내접이라는 거, 이 도면에서 시험 도면 어떨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55, 55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외접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 동관 딱 끼워가지고 항동을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갖고 나와서 여기 40, 130, 40 마킹해서 절단 딱 하고 찝어버리면 되죠. 그 찝어놓은 거는 맨 마지막에 용접하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밴딩을 하는 거예요. 8분의 3짜리 밴딩을 싹 다 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세요. 이 첫 번째 부분, 자, 여기 부분, 제 동영상에는 끝부분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65mm에요, 높이가. 근데 2분의 1에 구멍을 뚫고 삽입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요 삽입되면서 치수가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mm를 더해줍니다. 2분의 1에 삽입되는 길이가 5mm이기 때문에 70으로 마킹 후에 밴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회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요거 전장이 얼마냐고. 전장 여기는 265인데 여기는 위아래 265 나와있어요. 근데 이게 분기관이 세로다 보니까 여기 치수를 계산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첫 번째 부분 90이죠. 90 더하기,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R이 24에요. R이 24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24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름, 반지름이 24니까 지름은 48이겠죠. 더하기 48.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더하기 48 더하기 65mm겠죠. 65. 그럼 전장이 25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돼서 동간의 가운데서 쟀을 때 251이 나오면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간 같은 경우 모든 배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배관, 뭐 동간이든 강관이든 치수 잴 때는 동관의 가운데, 강관도 가운데. 근데 요 도면, 이 공전행동 같은 경우는 요 끝에서부터 잽니다. 요 부분, 황동 부분 있죠. 황동 부분은 요 강간의 면에서부터 요 구멍까지 40mm, 그 다음에 요 구멍까지가 130mm, 그 다음 마지막 부분까지가 40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제가 웬만한 팁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관 내외접 바꾸는 거, 분기관 틀어지면은 도면과 상의에서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강관 내외접 바뀌고, 혹은 요 철봉 써야 되고, 여기는 항동 써야 되는데 봉이 바뀌었을 때 황동납 해야 되는데 여기 은납 쓰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보고 용접 부위를 보면은 용접봉 티가 다 납니다. 은납 같은 경우는 약간 갈색을 띠기 때문에 납땜되고 나면 은색으로 변해요. 그런 걸 다 알아요. 황동 같은 경우는 황색으로 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은납을 잘못 썼다 혹은 철봉으로 잘못 썼다 하면은 당연히 탈락되겠죠. 이것도 도면과 상의입니다. 왜? 황동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황동댐인데 은납댐을 갖다 했으니까 도면과 상의가 되겠죠. 그리고 용접 빠뜨리기 쉬운 거, 모세관 요 납작한 부분, 그리고 은납댐 여기 납작한 부분, 여기 용접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꼭 용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댐 요 부분도 꼭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뭐 빠뜨리는 사람 잘 없어. 확관해서 끼워가지고 용접하는 부분 잘 없고, 빠뜨리는 분들이 모세관 여기 보통 찝어놓은 부분을 많이 빠뜨리세요. 그리고 용접하실 때 주의할 거는, 모세관 이거 엄청 얇거든요. 여기 다른데 열 주듯이 똑같이 열 줘버리면은 모세관 똥강 날아가 버립니다. 절단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모세관 막히는 거는 감점 5점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관 여기 딱 불었을 때 모세관에서 바람이 안 나온다. 모세관도 관입니다. 그래서 모세관에서 바람이 안 나오는 거는 감점 5점이에요. 근데 여기 은납댐 돼 있는 부분 있죠, 납작한 부분. 이 부분은 누수해버리면은 여기는 용접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용접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탈락돼요, 탈락. 누수잖아요, 누수. 여기서 새버리면.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 끄트머리에서는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뭐 그런 거는 간단한 팁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관 막혔다고 너무 실망 마시고, 모세관 막혀봐야 5점 감점이에요. 끝까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벌벌 떨 필요도 없고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오늘은 공전행동 동간 배관 작업은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몇 번 돌려보시면서 팁이에요. 요령, 시험 요령이기 때문에 몇 번 돌려보시면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강의, 이전 강의 뭐 배관 기능장 제가 적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시퀀스 기초, 예전에 강의한 플랜지 강의 이런 거 보실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에듀강닷컴 검색하신 후에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최신 강의 업데이트 되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카페 가입하시면은 조금 체계적으로 돼 있죠. 과목별로 나눠놓고 체계적으로 해놨으니까 카페도 가입하시고 유튜브 구독하시면 제일 좋겠죠. 자, 일단은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